3명의 사위, 강진우, 한승준, 그리고 이철민은 각각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대기업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강진우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가진 금융계의 거물이었고, 한승준은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한 IT 기업의 젊은 리더였다. 그리고 이철민은 어떤 난제도 해결하는 능력을 지닌 법조계의 엘리트였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성공 뒤에는 항상 한 가지 공통된 뿌리가 있었다. 바로 시골 마을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그들의 장모님이었다. 그들은 평소에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머니에게 자주 연락을 하고 선물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직접 시골집을 찾기로 했다. 어머니는 그들의 부인이 되기 전 그들에게는 인생의 은인이었다. 어린 시절 가난과 역경 속에서 방황하던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넨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성공을 좇았고 이제 그 성공의 결실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서울에서 출발해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은 그들이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한적한 시골길과 정겹게 늘어선 낮은 지붕의 집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풍기는 흙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이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친 낯선 남자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속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남자는 굳게 닫힌 어머니의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깡마른 몸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고 한승준은 남자의 초조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이철민은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그들은 차를 세우고 조용히 그 남자를 주시했다. 남자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휙 뒤를 돌아보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보고는 이내 사라졌다. 그 남자가 바로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그 김영배라는 것을 그들은 후에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단지 불쾌하고 수상한 인물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지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난다는 기쁨과 설렘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채서 내려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 사위들,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어머니는 반가움에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들의 품에 안긴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고 정겨웠다. 어머니는 그들을 위해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을 내놓았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이었다.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음식들을 먹으며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물었다. 다들 바쁠 텐데 무슨 일로 왔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강진우가 말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어머니,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좋아하는 거 사드릴 것도 있고 여행이라도 같이 가고 싶어서요. 한승준과 이철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어머니는 그들의 말에 감동하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고 그녀의 손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멍 자국이 있었고 손목에는 얇은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그들은 애써 모른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많은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아까 그 수상한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어머니의 집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 왜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어? 빨리 안 들어와.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이분은 너희 새아버지셔. 인사해.
세 명의 사위는 차갑게 굳어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김영배는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더 거칠게 말했다. 어디서 온 놈들이야? 빨리 꺼지라고 해. 남의 집 마당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강진우가 조용히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저희는 어머니의 사위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한승준과 이철민도 자리에서 일어나 김영배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압도했던 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김영배는 그들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함을 되찾았다. 사위 허! 참, 무슨 사위들이 이렇게 건방져 당신? 이놈들한테 내가 누군지 말 안 했어. 그는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어머니는 아픔을 참으며 그에게 끌려갔다. 그 순간 세 명의 사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들은 어머니의 팔을 잡고 있는 김영배의 손을 쳐냈다. 김영배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건방진 놈들이 어디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강진우는 그의 어깨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 짓은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냉정했다. 김영배는 그들의 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살기에 몸서리쳤다. 한승준은 그의 뒤로 다가가 그의 허리춤에 있는 칼을 빼앗았다. 어머니를 해치려고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취미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조롱하는 듯했지만 그의 손은 정확하고 빨랐다. 이철민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당신의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김영배 씨, 김영배는 세 명의 사위의 냉정함과 철저함에 당황했다. 그는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고 분노에 찬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더니 이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첫 번째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다. 어머니는 겁에 질린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왜 그랬어? 왜 이 사람들은 내가 당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나길 바랐다. 그녀는 그들이 김영배의 손에 해를 입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세 명의 사위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들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당신이 당한 고통, 우리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머니는 그들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세 명의 사위들이라면 그녀의 고통을 끝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집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김영배는 집 안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는 마치 차가운 도끼처럼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들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제발 그냥 돌아가. 저 사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다칠까봐 무섭다. 어머니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 공포는 그들이 알고 있던 온화하고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세 명의 사위는 어머니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어머니는 폭력에 시달렸고 그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강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힘주어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세상에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단호함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성공과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마른 입술을 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사람이
이 마을에서는 꽤나 힘이 있는 사람이야. 예전에 경찰서장하고도 친분이 있었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어. 나도 그냥 꾹 참고 살려고 했어. 너희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어머니의 말을 들을수록 새 사위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들끓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어머니는 혼자서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승준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와 친하든 어떤 힘을 가졌든 저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가 가진 기술력과 정보력이라면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철민이 덧붙였다. 게다가 어머니께 해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 그 사람을 단죄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법률 용어처럼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연민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어머니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그들은 굳건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어머니의 집을 지켰고 혹시라도 김영배가 다시 나타날까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한승주는 집 주변에 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철민은 김영배의 신상 정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서울의 본사에 연락해 모든 자금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 요원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 안보와도 같은 중요한 임무였다. 다음 날 아침, 김영배는 술에 덜 깬 얼굴로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마당에 서 있는 세 명의 사위를 보고는 잠시 주춤했다. 그의 눈빛에는 불쾌함과 함께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어제 그들이 가진 압도적인 기세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 것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세수를 하고는 조용히 담배를 피웠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압박이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들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손목에 드리워진 흉터는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새겨주었다. 어머니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김영배 씨와 직접 이야기해 볼게요. 어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계세요. 어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얘들아,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것 없어.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이 가진 힘을 너희들은 몰라? 강진우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힘을 믿습니다. 그의 말은 어머니에게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는 선언이었다. 세 명의 사위는 김영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들의 접근에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태도를 취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어제는 술에 취해서 그랬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 그는 어설픈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이철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해는 없습니다. 김영배 씨, 우리는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 짓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김영배는 이철민의 말을 끊었다. 아니, 이 놈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너희들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이 동네에서는 법이야. 법? 내가 신고하면 너희들 감옥에 쳐넣는 거 일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역 내의 영향력을 믿고 있었다. 한승준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알려드릴까요?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김영배가 지난밤 어머니를 폭행하는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김영배는 그 영상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놈들이 어디서 감히? 그는 분노에 차서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진우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영배 씨.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거만함을 짓밟아 줄 테니. 기대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소름 끼치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김영배는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과 오만함은 그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침을 뱉고는 소리쳤다. 웃기지 마.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해봐. 어디 마음껏 날뛰어봐. 이 동네에서는 내 손바닥 아니야. 그의 오만함과 무모함은 세 명의 사위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들은 더 이상 그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다. 김영배가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이 그들의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시간. 세 명의 사위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말에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지만 어머니가 직접 그 싸움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고 작별을 고했다. 어머니는 아쉬워하며 그들의 등을 쓸어주었다. 너무 고맙다. 얘들아, 너희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어보는구나. 어머니의 말에 세 사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집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불안한 눈빛의 어머니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보는 김영배의 모습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싸움의 서막이 담겨 있었다. 세 명의 사위는 각자의 채 올라탔다. 그들은 차 안에서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김영배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빼앗긴 행복을 되찾아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세 남자의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가지의 계획들이 빠르게 교차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분석과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김영배라는 한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부패한 사회구조 전체를 뿌리째 뽑아내야 할 거대한 작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진우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켰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김영배, 1965년생,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전과 3범, 폭행, 사기, 공갈. 20년 전부터 이 마을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영향력을 키워왔군.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김영배의 인생 전체를 파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철민은 강진우의 옆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김영배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경찰서장 박명수, 읍내 유지 박상태. 이들은 김영배의 사업 파트너이거나 오랜 지인들입니다. 특히 박명수는 김영배의 범죄 행위를 여러 번 묵인해준 기록이 있네요. 그의 뒤에는 더 큰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철민은 자신이 속한 로펌의 막강한 정보망을 가동하여 순식간에 김영배의 인맥 지도를 완성했다. 한승준은 뒷좌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태블릿을 조작하고 있었다. 마을 CCTV,
김영배의 SNS 계정, 심지어 그의 통화 기록까지 모든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영배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대포폰이고 그의 모든 금융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승준의 눈은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김영배를 응징하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로 했다. 그의 사회적 지위, 그의 재산, 그리고 그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부패한 관계망까지. 이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과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명이었다. 진우 형, 일단 김영배의 자금줄부터 끊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가진 사업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해서 그의 숨통을 조여야 해요. 한승준이 제안했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의 건설 회사는 대부분 소규모 하청업체들과 거래하고 있어. 우리가 그의 하청업체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의 거래처들을 하나씩 빼돌리는 거지.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해야 해. 이철민이 덧붙였다. 그럼 저는 법률적 압박을 가하겠습니다. 김영배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준비할 겁니다. 사기, 횡령, 탈세, 가능한 모든 혐의를 끌어모을 거예요. 그의 사업은 물론 그의 평판까지 완전히 파괴해 버릴 겁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사무실로 직행했다. 그는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김영배의 건설 회사를 분석했다. 그는 회사 가치를 재평가하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찾아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김영배의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이었다. 한승준은 자신의 기술력을 10분 발휘했다. 그는 김영배의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그의 모든 통화 기록과 메시지, 그리고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김영배가 자주 가는 식당이나 술집의 CCTV를 해킹하여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한승준에게 김영배는 더 이상 익명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습관, 그의 모든 행동 패턴, 그의 모든 비밀이 한승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이철민은 자신의 로펌 변호사들에게 김영배 사건을 맡겼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의 단호한 지시에 로펌의 모든 변호사들은 동요했다. 그들은 단순한 사건 의뢰가 아니라 거대한 복수극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영배는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믿고 있었다. 그는 3명의 사위들이 잠시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와 더 거칠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놈들, 어제는 운이 좋았지. 다음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는 어머니에게 협박을 일삼았고 그들의 무력함을 비웃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의 주변은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하청업체들은 갑작스럽게 거래를 중단했고 그의 은행, 계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동결되었다. 그의 오랜 지인들은 갑자기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그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밤중 김영배는 자신의 휴대폰이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해도 전송이 되지 않았고 전화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또 망할 놈의 기계가 말썽이군. 그는 자신의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한승준의 정교한 계획의 일부였다. 이철민의 로펌은 김영배에게 소송장을 보냈다. 사기, 횡령, 탈세. 수십 가지의 혐의가 적힌 소송장을 받아든 김영배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는 당황하며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전화는 한승준의 기술력으로 인해 연결되지 않았다. 김영배는 자신의 힘을 과신했다. 그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모두 깔아뭉갤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자본, 그리고 기술을 가진 거인들이었다. 그의 작은 왕국은 이제 그 거인들의 발밑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당신 사위들이 이런 짓을 꾸민 거지. 당장 그놈들에게 전화해서 이 짓거리 당장 그만두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내 사위들은 다들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돼.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어머니의 침착한 태도에 김영배는 더 큰 분노를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려고 했지만 그의 손은 미끄러졌다. 그의 힘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다. 3명의 사위는 서울에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잔혹하고 차가운 승자의 미소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강진우가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무릎 꿇는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야. 서울의 최고급 레스토랑 개인실. 은은한 조명 아래 3명의 남자가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시골 마을의 초라한 집 앞에서 분노에 떨던 사위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봉어지, 자신들의 영역으로 돌아와 완벽하게 준비된 작전을 실행하는 사령관들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차분하고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김영배를 향한 잔혹한 계획들이 오고 갔다. 김영배는 지금쯤 자신의 주변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한승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하청업체들은 갑자기 거래를 끊고 믿었던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겠죠. 그가 가진 작은 권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어요. 강진우가 덧붙였다. 재정적 압박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사업체를 완전히 고사시킬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의 모든 숨통을 조이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는 결국 우리에게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강진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철민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가 우리에게 무릎 꿇기 전에 우리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조용히 떠나면 어머니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이죠. 물론 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오만한 인간입니다. 그는 우리가 제시하는 제안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모욕이 그를 더 큰 파멸로 이끌게 되겠죠. 그들의 예측은 정확했다. 김영배는 자신의 사업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미친 듯이 분노했다. 그는 서울의 그 건방진 사위들이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확신했다. 그는 어머니의 집으로 쳐들어가 거칠게 소리쳤다. 당신이 전화해서 그놈들한테 당장 멈추라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나약함이 없었다. 그녀는 사위들의 든든한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김영배의 폭력적인 태도에 굳건히 맞섰다. 내 사위들은 당신처럼 무력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당신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어머니의 당돌한 말에 김영배는 더욱 분노했다. 그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 알 수 없음이라고 떴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그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영배 씨, 이철민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의 바르면서도 서늘했다.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의 건설 회사를 저희에게 넘기고 어머니에게서 조용히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이 마을에서의 당신의 명성, 당신의 재산, 심지어 당신의 자유까지도요. 김영배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고 실소를 터뜨렸다. 하? 웃기는 소리,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이 동네에서 왕이야. 왕. 내가 신고하면 너희들 인생은 끝장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이철민은 그의 반응에 동요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곧 당신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철민은 통화를 끊었다. 김영배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무릎 꿇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직접 서울로 향했다. 그는 강진우가 운영하는 회사의 본사로 찾아갔다. 거대한 건물과 수많은 직원들을 보며 그는 위축되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에게 물러서지 말라고 속삭였다. 그는 강진우의 비서에게 강진우 대표한테 당장 나한테 오라고 전해 라고 소리쳤다. 비서는 당황하며 강진우에게 연락했다. 강진우는 자신의 비서로부터 김영배가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를 만나게 해주세요. 회의실 1에 안내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강진우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김영배는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다. 그는 강진우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야, 네가 강진우냐? 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장 이 짓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강진우는 그의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영배는 강진우의 시선에 위축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강진우에게 달려들려 했다. 앉으세요. 강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회의실을 울렸다. 김영배는 강진우의 기세에 눌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진우를 바라보았다. 강진우는 조용히 김영배의 앞에 서류를 내밀었다. 이 서류는 당신의 건설회사와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탈세하고 횡령하고 하청업체들을 속여온 모든 기록들이 있습니다. 김영배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승준과 이철민이 들어왔다. 김영배는 그들을 보고는 더욱 놀랐다. 너희들까지? 이철민이 말했다. 김영배 씨, 당신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당신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도요. 한승준이 자신의 태블릿을 켜자 김영배의 지난 행동들이 담긴 영상들이 재생되었다. 김영배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절망과 공포가 채웠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이들이 단순한 사위들이 아니라 거대한 힘을 가진 거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진우가 말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무모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김영배는 자신의 작은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는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사업, 그의 재산, 그의 명성, 그리고 그의 자유까지.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가장 큰 적이었다. 그리고 그 적은 그의 파멸을 불러왔다. 김영배는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빌딩의 회의실에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강진우의 냉철한 눈빛, 한승준의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이철민의 법률적 압박은 그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이들이 단순한 젊은이들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에 선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의 힘은 김영배가 여태껏 알고 있던 지역적 권력과는 차원이 달랐다. 김영배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강진우는 그의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강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영배는 이성을 잃었다. 웃기지 마. 그 늙은 여자가 뭐라고? 내가 그녀를 데리고 온 건 내가 불쌍해서야. 그녀는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의 발언은 세 남자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때 한승준이 자신의 태블릿을 김영배에게 내밀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김영배가 과거에 저질렀던 폭행, 사기, 횡령 등의 범죄 기록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당신이 지난 20년간 저질렀던 모든 범죄 기록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김영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까지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이철민이 덧붙였다. 이제 선택하세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으세요. 그의 말은 김영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에게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김영배는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그 서류는 그의 건설 회사의 소유권을 3명의 사위에게 넘기는 내용이었다. 그의 작은 왕국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서류에 서명한 후에도 강진우에게 앙심을 품은 눈빛을 보냈다. 이거 잊지 마. 언젠가 내가 너희들한테 반드시 복수할 거야. 강진우는 김영배의 위협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복수 당신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복수는 당신의 파멸을 더 앞당길 뿐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감시 아래 놓일 겁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 짓을 우리는 당신에게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김영배는 굴욕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힘이 한낱 환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한 존재였다. 그는 회의실을 뛰쳐나와 사라졌다. 세 남자는 김영배가 떠난 후에도 자리를 지켰다. 그들은 김영배의 사업체를 인수하고 그의 부패한 관계망을 파헤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지 김영배를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강진우는 김영배의 건설 회사를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회사의 부채를 갚고 정직한 하청업체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그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한승준은 김영배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해킹하여 그가 숨겨놓은 모든 불법 자료들을 찾아냈다. 그는 그 자료들을 경찰에 넘겨 김영배와 그의 공범들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철민은 김영배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준비했다. 그는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법정에서 김영배의 죄를 증명했다. 김영배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3명의 사위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영배의 폭력에 시달리지 않았고 평온한 삶을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났고 그녀의 손에는 상처가 아물고 있었다. 세 남자는 어머니의 평온한 미소를 보며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식을 옳은 곳에 사용했고 그 결과는 그들에게 가장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김영배는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신했고 그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무력한 존재였다. 그의 복수는 한낱 허망한 꿈에 불과했다. 세 남자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그들의 삶은 다시 바빠졌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식을 사용하여 정의를 실현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사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웅들이었다. 김영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사업체는 압류되었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다. 그의 오랜 지인들은 갑자기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깨달았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세 명의 사위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에게 가장 큰 굴욕을 안겨준 세 명의 사위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서울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아직도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있었다. 그는 강진우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막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진우의 이름을 외치며 그에게 복수하겠다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미치광이 같았다. 강진우는 그의 소란을 듣고 경호원들을 시켜 그를 내보내려 했다. 하지만 김영배는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는 강진우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의 모습은 마치 짐승 같았다. 강진우는 그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분노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군. 그의 오만함은 여전해. 그에게는 아직 더 큰 고통이 필요하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그를 내보내지 말고 그에게 기자들을 불러주라고 지시했다. 기자들이 도착하자 김영배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는 억울합니다. 저 세 명의 악마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기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흥미를 느꼈다. 그들은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그 세 명의 악마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왜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김영배는 그들의 질문에 흥분하며 대답했다. 그들은 강진우, 한승준, 이철민입니다. 그들은 내 어머니를 빼앗아갔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절망으로 가득했다. 강진우는 그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한승준과 이철민을 불러달라고 지시했다. 한승준과 이철민이 도착하자 강진우는 그들에게 말했다. 김영배는 이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어. 우리는 이제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줘야 한다. 우리는 그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아 버릴 거야. 그들은 김영배가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김영배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모습은 마치 불쌍한 피해자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의 거짓말과 위선이 보였다. 한승준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기자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김영배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김영배의 거짓말에 분노했다. 그들은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이 영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겁니까? 김영배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패배한 병사 같았다. 이철민이 덧붙였다. 우리는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기, 호원행령, 탈세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기자들은 김영배의 범죄 사실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그들은 그의 위선적인 태도에 실망했다. 그들은 그를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다. 김영배는 혼자 남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실패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사업, 그의 재산, 그의 명성, 그리고 그의 자유까지. 그의 복수는 한낱 허망한 꿈에 불과했다. 3명의 사위는 그를 떠났다. 그들은 그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가장 큰 복수를 했다. 그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고 그의 오만함을 짓밟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식을 사용하여 정의를 실현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냈다. 김영배가 남긴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다. 그의 기자회견과 이어진 사위들의 반박 보도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3명의 성공한 사위와 폭력적인 새아버지의 갈등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대중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성공한 젊은이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환호했고 김영배의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했다. 그의 과거 범죄 행적들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그를 옹호하던 지역 유지들과 경찰 관계자들도 궁지에 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배는 끈질겼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복수심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한 3명의 사위들에게 앙심을 품었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감옥 안에서 교활한 계획을 꾸몄다. 그는 자신의 오랜 동료들을 통해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놈들이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봐. 돈명예 그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여자. 내 마누라야. 김영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그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이겼다. 어머니의 집 주변에는 이미 한승준이 설치한 수십 대의 감시 카메라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은 실시간으로 3명의 사위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개인 경호원들을 파견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나는 괜찮아. 너희들한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다며 거절했다.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그들은 결국 원격 감시 시스템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김영배의 지시를 받은 그의 부하들은 어머니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한낱 젊은이들에게 무너졌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김영배의 복수를 돕기로 했다. 그들은 어머니를 납치하여 3명의 사위들과 협상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평소처럼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잠시 가게를 비우고 화장실에 가려고 했다. 그 순간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어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그녀를 채 태우려고 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한승준의 컴퓨터 화면에 경고등이 울렸다. 그는 즉시 이 상황을 파악하고 강진우와 이철민에게 연락했다. 어머니가 위험해 김영배의 부하들이 어머니를 납치하려고 해. 3명의 사위는 즉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어머니가 있는 마을로 향했다. 강진우는 회사 헬기를 동원했고 한승준은 자신의 차를 최고 속도로 몰았다. 이철민은 경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렸다. 어머니를 지켜야 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강진우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그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어머니를 향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납치범들은 어머니를 태운 차를 몰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3명의 사위들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했다. 한승준은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고 이철민은 경찰에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했다. 강진우의 헬기는 납치범들의 차량 위를 맴돌았다. 강진우는 헬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들에게 경고했다. 차를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하늘 위에서 울려 퍼졌고 납치범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당황하여 차를 멈추고 어머니를 채서 내리게 했다. 그들은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강진우와 협상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이미 3명의 사위들에 의해 완벽하게 파악된 상태였다. 이철민의 지시에 따라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납치범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어머니는 무사했다. 그녀는 3명의 사위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니?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온 사위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3명의 사위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위험도 어머니를 해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영배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실패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가장 큰 적이었다. 그리고 그 적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갔다. 어머니를 납치하려던 김영배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감옥 안에서 극도의 분노와 좌절감에 시달렸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복수마저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 즉 어머니의 과거 비밀을 이용하여 3명의 사위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김영배는 수감되기 전 어머니가 자신에게 말했던 과거의 비밀을 떠올렸다. 그것은 어머니가 첫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낳았던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고 그 아이는 이미 오래 전에 해외로 입양되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김영배는 이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그는 어머니의 과거를 폭로하여 그녀의 명예를 짓밟고 3명의 사위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려 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어머니의 과거가 언론에 보도되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했고 3명의 사위들도 당황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어머니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진우는 이철민과 한승준에게 연락했다. 우리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철민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것은 김영배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는 우리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한승준은 분노에 차서 말했다. 그는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는군요. 우리는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3명의 사위는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이미 언론의 보도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이런 짐을 안겨주게 되어서.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강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는 어머니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우리는 어머니를 지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이철민이 덧붙였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한승준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 저희는 항상 어머니 곁에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진심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사랑하고 지켜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지, 그리고 김영배가 그녀를 어떻게 협박했는지를 이야기했다. 세 명의 사위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분노했다. 그들은 김영배가 어머니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학대하고 협박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김영배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했다. 강진우는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연락하여 김영배가 감옥에서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고 어머니의 과거를 폭로한 사실을 법원에 알렸다. 이철민은 언론에 보도된 모든 내용이 김영배의 악의적인 행위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준비했다. 한승준은 김영배의 모든 통화 기록을 추적하여 그가 어머니를 협박하고 언론에 정보를 흘린 사실을 증명했다. 김영배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세 명의 사위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그들의 반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복수는 한낱 허망한 꿈에 불과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가장 큰 적이었다. 그리고 그 적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갔다. 김영배의 마지막 발악, 즉 어머니의 과거 폭로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자신의 교활함이 세 명의 사위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분노와 단호함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어머니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그 어떤 폭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김영배는 이제 감옥 안에서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게 되었다. 강진우는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김영배가 감옥에서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그는 김영배의 변호사를 추궁하여 모든 사실을 밝혀냈고 김영배의 통신 기록과 외부 접촉 내용을 낱낱이 파헤쳤다. 김영배의 변호사는 강진우의 압박에 못 이겨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김영배가 어머니의 과거를 폭로하도록 지시한 사실, 그리고 그가 감옥 안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시도했다는 모든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철민은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왜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 했는지, 그리고 김영배가 어떻게 그 약점을 이용하여 어머니를 협박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고통과 희생을 이해했고 김영배의 악랄함에 분노했다. 한승준은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김영배가 감옥 안에서 사용한 모든 통신 기록과 그의 부하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복원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의 완벽한 증거들은 김영배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렸다. 김영배는 법정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재판이 열렸다. 김영배는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세 명의 사위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그의 모든 주장을 반박했다. 강진우는 냉철한 목소리로 김영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나열했다. 이철민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그의 죄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한승준은 기술적인 증거를 통해 그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김영배는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돈과 권력, 그리고 지식을 가진 거인들이었다. 그는 그들의 발밑에서 무력한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다. 판사는 김영배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그는 기존의 형량에 더해 감옥 내 불법 행위와 명예훼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학대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영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복수는 한낱 허망한 꿈에 불과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가장 큰 적이었다. 그리고
그 적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갔다. 세 명의 사위는 어머니와 함께 법정을 떠났다. 어머니는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니? 그녀의 목소리는 감사함과 함께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강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 어머니는 자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어머니를 해칠 수 없을 겁니다. 이철민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우리는 항상 어머니 곁에 있을 겁니다. 한승주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어머니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김영배가 법정에서 패배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간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그의 영향력 아래 억눌려 있던 사람들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김영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녀의 손에는 채소 가게에서 정성껏 키운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세 명의 사위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녀를 위해 싸우면서 자신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돈과 명예를 좇는 성공한 사업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진정한 영웅들이었다. 강진우는 어머니의 마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금융 지식을 활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마을에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농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의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승주는 마을에 최신 기술을 도입했다. 그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머니의 채소 가게를 현대화했다. 그는 마을의 모든 농가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그의 기술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철민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법률 상담소를 열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겪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무료로 해결해 주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법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세 명의 사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을의 한 부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식을 옳은 곳에 사용했고 그 결과는 그들에게 가장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어머니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행복해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싸웠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세 명의 사위와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나를 구해줬어.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도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강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이철민은 덧붙였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함께 나눌 겁니다. 한승주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어머니는 그들의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야. 그녀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했다. 그날 밤, 세 명의 사위는 어머니의 집에서 잠들었다. 그들은 꿈속에서 어머니의 미소를 보았다.
그 미소는 그들에게 가장 큰 보상이자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의미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정의를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서로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